캔들의 지지와 저항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볼린저 밴드 분석법 강의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 강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존 강의 영상을 집중해서 안 보신 것도 아니고, 영상을 단 한 번만 시청하신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볼 때 필기를 안 해서일까요? 저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볼린저 밴드 매매의 가장 큰 약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밴드가 뚫리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레그 현상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구간들이겠죠. 아니면 이런 구간이나, 하단에서는 롱, 상단에서는 숏을 진입하는 역추세 매매다. 밴드의 하단과 상단을 뚫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 로스로 잡기 애매하다? 지금 말한 것 말고도 볼린저 밴드 단 하나만으로 해석했을 때는 약점이 많죠. 제가 생각했을 때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약점은 다 그려진 차트에서 분석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려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설명해도 다 맞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풍선을 보시면서 영상을 촬영하면 여러분도 볼린저 밴드 전문가입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네요.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이 구간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지만 중단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숏을 진입했으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지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숏을 잡으면 안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M자형 패턴이 나왔네요. 이때 숏을 진입합니다. 근데 뚫렸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버. 볼린저 밴드가 축소 이후에 하방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롱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뚫고 버텼기 때문에 하단에서 롱을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가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숏을 진입합니다. 크게 하방 이탈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오므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등이 나오고 눌림목의 하단을 기준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중단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세 분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렸네. 하지만 하단이 있기 때문에 존버. 밴드가 좁아지고 있네요. 관망해야죠. 여기는 숏을 진입하셨을 수도 있고 관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구간은 넘기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이 나왔네요. 하단을 기준으로 롱을 진입, 혹은 이 구간은 첫 터치이기 때문에 진입을 안 했다고 합시다. 옆으로 갔을 때 볼린저 밴드를 찢고 말아 올릴 때 롱 포지션 진입, 혹은 누군가에게는 뚫렸네. 하지만 하단 믿고 존버. 지금 제가 다 그려진 차트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리플레이로 돌려보고 실제로 그려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10배속으로 이 말풍선을 유지한 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맞게 판단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멈춰있는 차트에서의 해석과 혹은 본인이 판단했던 것과 지금 리플레이를 사용해서 판단하는 게 달랐거나 혹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왜 그러냐면 실제 차트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리얼타임이니까요. 이 영상에서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표 검색란에 BB라고 검색을 하시고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 클릭, 볼린저 밴드 %B 보조지표를 트레이딩 뷰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설정한 보조지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보조지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는 BB %B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를 100분율로 보여주는 보조지표입니다. 우선 이걸 상단으로 올려줍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볼린저 밴드가 20일 기준으로 하는 세팅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 또한 2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일보다는 30일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는데 백테스팅 해본 결과 30일이 신뢰도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30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마법의 설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 값에 포커싱을 두시는 게 아닌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진입을 하는지 그 포인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색상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하얀색, RSI와 동일하게 과매수, 중앙값, 과매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선을 전부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과매수는 흰색, 과매도도 흰색. 여기서 불투명 조절을 하시면 좀 더 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부 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단값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간에 빨간색 값, 초록색 값, 파랑색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이 체크를 전부 해제합니다. 깔끔한 보조지표가 완성되었네요. 동일하게 볼린저 밴드도 저는 같은 세팅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길이가 기본은 20일이지만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30일로 설정. 중단은 주황색, 상단은 하얀색, 하단도 하얀색, 뒤에 배경은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세팅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구간을 봅시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이긴 한데 BB %도 똑같이 과매수 구간이에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 구간 한번 봅시다. 눌림한 차례 이후 상단 과매수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죠. 이것도 딱히 뭐가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구간 보시면은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네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구간쯤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다이버전스를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죠.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불편하게 이걸 또 설명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냐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고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도 한번 볼까요?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네요. 물론 실제로 그려지는 리얼타임에서는 여기서 다이버전스로 들어갔을 때는 한 번 더 숨 참는 구간 혹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 있었겠죠. 크게는 이렇게 걸렸다. 요게 포인트.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내려갔네요. 근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갔네요. 이거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안 부르죠. 안 들어가면 돼요. 물론 이 구간이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모든 구간에서 포지션을 다 진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는 구간도 있는 겁니다.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네요. 볼린저 밴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볼린저 밴드 %B를 함께 사용하는 게 신뢰성이 높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볼린저 밴드 %B가 자동으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그 보조 지표를 같이 트레이딩뷰에서 검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다이버전스가 자동으로 걸리는 BB%B 다이버전스 지표입니다. 이것도 톱니바퀴를 누르신 이후에 미들 값을 주황색으로 변경을 하면은 조금 더 한눈에 보일 수가 있겠죠.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컨펌 나지 않는 보조 지표로 먼저 시작을 한 건 아래 거로만 보면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 게 좀 더 쉽죠. 너무 처음부터 이걸로만 연습을 하지 마시고 위에 걸로 연습을 하시면서 다이버전스가 이럴 때 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지표를 쓰면 여러분들은 다이버전스를 더 빨리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려봅니다.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가 걸렸네요. 조금 일찍 걸렸는데 이 보조 지표는 당연하게 실시간으로 캔들이 하나 나오자마자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보조 지표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그 캔들이 2개에서 3개 형성될 때 컨펌이 그려져요. 모든 지표가 똑같은 원리로 그려지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나요? 모르죠. 뚫고 내려가면 그냥 더 내려가는 건데 이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3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걸렸죠.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는 이런 식으로 한 박자 늦게 걸려요.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15분 봉이기도 하지만 걸리자마자 바로 롱, 숏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캔들이 안정화되고 다이버전스까지 컨펌 되면서 오르는구나를 보고 한 박자 늦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손절로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너무 빠르니까 1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하단이 뚫렸네요. 원래 이 구간에서 바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심지어 한 번 더 갱신이 나왔네요. 이 인디케이터와 볼린저 밴드에 집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볼린저 밴드와 BB%B를 사용했을 때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고 기준점이 된다는 건 배웠어요. 다이버전스가 자동으로 걸리는 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실시간 리얼타임에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동일하게 과매수 구간에서 걸린 다이버전스와 애매한 구간에서 걸린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과매수, 과매도 그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만 기다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구간도 사실은 다이버전스죠. 이렇게 작게 걸렸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걸리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 이게 되게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미 거의 2% 눌린 겁니다. 15분 봉이지만 이 다이버전스 하나로. 볼린저 밴드 이 보조 지표 하나에 일단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했던 다른 것과 조건이 중첩될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여기 구간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나요? 없죠. 이거는 지금 거짓 다이버전스죠.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다가 볼린저 밴드 매매가 털리거든요. 숏, 롱, 숏. 근데 여기서 지금 기준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이버전스가 걸릴 때 그때만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지켜봅시다. 이것도 지금 거짓 다이버전스죠. 이 구간은 사실 다이버전스는 아닌데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 같은 그림은 나왔어요. 근데 가격의 고점이 높아져야지만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버리도록 합시다. 신기하죠? 하단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하단을 찍고 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상단을 찍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런 데서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이 고점이 넘겨지는 그 구간에서 숏각을 보시면 돼요.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봅시다.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는 구간인지. 고점이 넘겨져야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볼린저 밴드의 하단, BB%B도 하단 부분입니다. 아직은 조건의 기준점이 갖춰지지 않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는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이거는 지금 15분 봉이어서 그러는데 30분 봉이나 1시간 봉 그런 봉에서는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15분 봉에서 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15분 봉에서 조건이 갖춰지는지가 포인트겠죠.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꼬리 다이버전스, 종가 다이버전스. 종가는 몸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가로 고점을 높였죠. 여기에서는 보조 지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구간은 다이버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여기에 작게 걸렸는데 사실은 이런 다이버전스보다는 좀 더 큰 다이버전스가 좀 더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보시면은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이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꼭 이 시그널 혹은 이 다이버전스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롱과 숏 진입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강력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롱 저기서 숏, 여기서 롱 저기서 숏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데서 한 번, 중요한 데서 한 번. 당연히 이 매매도 손절 로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버전스가 승률이 높아서 성공 사례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도 손절 로스가 더 중요해요. 여기 구간으로 손절을 잡았으면 뚫렸겠죠. 물론 진입을 이런 구간에서 하거나 진입을 이런 구간에서 했겠지만 다이버전스가 걸린 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 손절 로스를 이전 볼린저 밴드의 상단 이런 구간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죠. 손익비 도구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때 들어가는 거니까 내 손절은 1%,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더 익절을 하셔야 되니까 1.5%. 볼린저 밴드에서 공식으로 하는 매매가 뭡니까? 상단에서 진입을 했으면 중단에서 일부 익절하고 하단에서 많은 물량을 익절한다.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 규칙이니까 그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숏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롱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이버전스이긴 한데 저점 갱신 이후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냥 쉽게 여기 구간에 선을 치고 기다려 봅시다. 여기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저점도 내려가고 보조지표의 저점도 내려갔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네요.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여기 구간을 손절 로스로 잡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구간을 잡으시면 되죠. 지금은 손절 로스가 아까와 다르게 2%이죠. 이럴 때는 배율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손절을 미리 설정을 하시고 분할로 롱을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타임프레임이 15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는 15분 봉 하나만 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15분 봉 갔다가 30분 봉 갔다가 1시간 봉 갔다가를 리플레이를 돌리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매매할 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진입의 조건은 갖췄다. 손절 로스는 이전 밴드의 상단 혹은 하단이다. 우선은 지켜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 구간은 1.19%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갔으니까 한 2%, 3% 이 구간이면 좋은데 손익비에 너무 취해서 1대1 이상이 돼야 돼. 1대2가 돼야 돼.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눌림이 나왔으면 그냥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미 2% 넘었죠. 그럼 여기서 그냥 다 익절을 하셔도 돼요. 굳이 이런 끝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 구간을 다른 봉에서 한번 볼게요. 차라리 그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5분 봉에서는 힌트를 안 줬는데 30분 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걸렸네요. 여기 구간을 리플레이로 짧게만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조건이. 여기서 바로 롱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여기서 버텨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인디케이터에는 걸렸어요. 그렇다고 바로 롱을 들어간다면 손절 로스는 어디예요? 여기 구간에다 걸었으면 내가 손절로 안 끝날 수 있었겠지만 여기다 걸리는 건 쉽지 않죠.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미리 손절 로스를 걸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이버전스까지 걸리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마저 깨지면은 여기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5분 봉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도 사실 단타는 최소 30분 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절도 더 길게 할 수 있고 비중도 조금 더 크게 늘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5분 봉을 보여드렸는데 30분 봉 혹은 1시간 봉에서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지표가 나쁘지 않은 게 여기도 지금 이거 다이버전스죠. 여기에도 30분 봉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잠시 멈추고 1시간 봉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봅시다.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죠? 나쁘지 않죠.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과매수 다이버전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이런데 다이버전스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 것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24시간 알람이 자동으로 오는 텔레그램 알람방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버전스 매매를 수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